안녕하십니까. 한국MPL협회 회장 이영주입니다. 이번 내용은 MPL 파생 상품 중 하나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의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을 주택저당채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질권대출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란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질권대출을 받아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금융구조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한 대출 상품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시 시세의 70%까지 담보대출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란 기준은 언제부터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인 2008년 리먼브러스 사태와 이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받아서 주택가격이 시세의 60%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1년 뒤에 70%, 2년 뒤에 80%까지 주택가격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모두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은 LTV 70%까지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금융기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LTV 70%란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LTV 70% 기준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 40%로 규제를 합니다. 이 정책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LTV 70%까지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회사들도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사업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보대출 수요는 많은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LTV 40% 규제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금리가 저렴한 제1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 사이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수익 개선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 방안으로 간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우회대출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상품은 먼저 대부회사가 개인에게 후순위로 LTV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대부회사의 주택저당권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유동화시켜주는 질권대출 상품을 2019년 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내 최초로 출시된 후순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입니다. 이 질권대출 상품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1조 2천억 규모로 시장이 급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 40%까지 규제하는데도 주택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대부회사의 LTV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부회사의 자금 조달원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질권대출 상품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1차 규제는 2021년 1월에, 2차 규제는 2022년 9월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질권대출 규제안을 내놓습니다. 정부 규제로 질권대출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약 50%가 축소됩니다. 금융기관이 가장 안전한 대출 상품은 주택대출이고 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질권대출은 보다 더 안전한 대출 상품입니다. 가장 안전한 질권대출이 정부 규제로 약 6천억 정도가 대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회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회사의 조건은 한국 MPL협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 요구하는 대부회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자본금이 20억 이상인 대부회사일 것과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100억 이상 보유한 대부회사일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대부회사가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국내 대부회사는 총 7,812개 대부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MPL협회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부회사는 약 0.6%인 50여 개 정도 대부회사만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담보물건인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질권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질권 대출 이자는 매달 들어오는 것인지, 두 번째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질권 채권자는 어떠한 법적 행위를 하여야 되는 것인지, 세 번째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 가격이 채권 원금보다 낮은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권 채권자는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권 대출의 채무자는 대부회사입니다. 원채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채무자인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여 주택이 경매가 되더라도 채무자인 대부회사는 채권자인 질권자에게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질권 채권자의 채권 해소 방법입니다. 채무자인 대부회사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채권을 정리하여 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경매가 진행되는 담보물건이 대출금 전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매가 진행되는 담보물건을 다른 담보물건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 자체를 변경하여 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경매가 진행되는 담보물건이 대출금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 채권자가 일부 변제에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인 대부회사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미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주거나 또는 담보물 자체를 변경하여 주기 때문에 질권 대출은 손실 위험이 0%인 가장 안전한 대출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저당채권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주택저당채권의 질권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하여 움직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6%를 가산하여 약 8 내지 9%의 질권대출 금리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질권대출의 평균 금리는 8.4%입니다. 지난 10년간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0.5%를 가산하여 약 2%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해 보면 질권대출 금리가 약 4배 정도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월 70만 원이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고수익 대출 상품입니다. 여기까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